오늘 느바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아프리카로 봐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제작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덴버 대 클리블랜드인데요. 요즘에 덴버는 머레이의 결장이 꽤나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키치가 뛰긴 하지만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다소간에 조금 허무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덴버가 약간은 플레이오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이제 벌써 NBA가 8경기밖에 일정이 남지 않았는데 괜히 정규 시즌에서 필요 없는 경기에서도 무리했다가 자빠지는 골들을 많이 봐긴 봤을 거예요. 덴버는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편에 속하고, 정규 시즌 앞으로 남은 경기들은 막 덴버가 엄청 막 빡게임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동부 3위인데 뭐 어떤 뭐 플레이오프로 떨어진다든지 뭐 대진상으로 어디 5등 6등 중에 어디를 만나는 게 유리하다, 그런 것들이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서부에 비해서는 동부는 좀 널널한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는요. 엔비드까지 있는 필라델피아 포함해가지고 미러키, 보스턴, 필라델피아 정도 말고는 딱히 동부에서 마이애미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위협이 될 만한 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도 지금 순위에 그렇게 막 엄청 불만이 있을 만한, 우리 반드시 2위를 탈환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미첼이 돌아온 클리블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미첼이 있는 게 클리블랜드 오펜스에 도움은 많이 된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홈 덴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머레이가 뛸 수 있다 없다고 하더라도 홈 덴버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죠. 홈으로 온 덴버는 득점이 7점 늘어나고 실점도 한 1점가량 하락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갖고 총 8점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고, 올 시즌 홈에서 29승 8패죠. 클리블랜드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큰 편은 아니긴 한데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3점가량 줄어든다. 뭐 그 정도는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뭐 최근 동향 같은 거 보면은 일단은 덴버가 공수 양면에서 공격이 조금 아쉬워지긴 했어요. 그전에 비해서는. 그전에 비해서는 아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수비 괜찮은 편이고,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최근에 8경기 중에 미첼이 못 뛴 경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만은 공격면에서는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다. 수비는 이제 뭐 모블레이랑 알렌이 돌아오면서 나아질 일만 남긴 했는데 그래도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거나 자유투를 안 주는 등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그 수비 효율은 좋지 않았다.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은 좋지 않았으나 실점 자체는 적게 의지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거는 좀 쉽게 가겠습니다. 덴버가 일단 4.5 정도면은 머레이가 없어도 충분히 할 만한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클리블랜드가 풀 멤버고 뭐 미첼이 있다 이러면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긴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최근 클리블랜드의 경기력 자체는 좋지 않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이런 뭐 리그 내 최상위권의 팀들을 견제할 만큼의 그런 능력은 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덴버가 다소간 힘을 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든지 머레이를 좀 휴식을 장기적으로 줄 수도 있다는 점, 저는 어쩌면은 그냥 시즌 막바지에 한두 경기만 나오고 당분간은 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클리블랜드는 미첼이 돌아와가지고 팀적으로 베스트 5의 합을 보아줄 만도 하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덴버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고 있긴 하네요. 다음 이제 브루클린 대 레이커스. 브루클린은 시즌이 끝났고요. 애틀랜타랑 5승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노력한다고 해도 플레이오프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레이커스는 지금 서부 9위죠. 어쩌면은 세크라멘토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도,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도 이 뭐랄까 홈 어드밴티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7, 8, 90등이 피닉스,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골스인데 휴스턴이 진짜 맹추격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 중에서 피닉스,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골스, 여기 중에서 진짜 어느 팀이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되게 타이트합니다, 서부가요. 그 중심에 있는 팀이 레이커스다. 레이커스는 조금 잘못하면은 휴스턴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고 골스한테도 따익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오바이긴 합니다. 사실 레이커스가 뭐 르브론 있고 앤서니 데비스 있고 지금이야 뭐 양 선수들이 좀 부상도 어느 정도 있어갖고 오락가락 할 때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지금 한시가 바쁜 입장에서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루클린이 특히 캠 토마스라든지 클렉스턴 같은 애들이 레이커스를 만나면 굉장히 좀 분전을 하거든요. 브루클린 같은 팀들이 참 고춧가루를 뿌리기에 참 용이한 팀이에요. 또 레이커스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심한데, 레이커스가 홈에서는 28승 12패, 원정은 14승 21패다. 원정으로 가면 득점이 3점 줄어들고 실점은 7점가량 많아지는 그런 아쉬움이 따른다. 그리고 브루클린도 홈에서는 득점이 4점가량 늘어나고요. 실점은 또 4점가량 줄어드는, 홈에서 괜찮은 팀이에요. 이런 상성관계도 있다 보니까 홈 어웨이 상성관계도. 사실 저는 이 경기 승패는 레이커스가 6.5 마이, 갈 길이 바쁘긴 하지만은 6.5 마이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오바 정도. 일단은 레이커스는 뒤지게 뛰는 팀이다. 최근 6경기 정도 보면은 레이커스 경기가 240점 가량이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득점 잘 뽑고 수비적으로 지금 수비 효율은 괜찮은데 실점은 많다. 한마디로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 브루클린도 최근 3연승 중인데 그 3연승 중에 워싱턴, 시카고를 상대를 하면서 두 번 다 120득점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고 확실히 안 좋을 때보다는 요즘에 슛감도 조금 살아난 모양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아마 가장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이제 워싱턴 대 마이애미인데 저는 이 경기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 물론 요즘에 그런 건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시즌이 끝났고 마이애미는 이제 플레이오프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이제 담금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직전 경기도 포틀랜드였나? 막 142점을 쏟아 부으면서 마이애미답지 않게 엄청 폭격을 했었죠. 저번에도 클리블랜드 상대로 121대 84로 대승 거두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슬슬 플레이오프 담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막 꾸준하게 그렇게 폭발시켜주냐 그거는 잘 몰라. 왜냐면 바로 골스한테는 똑같이 다 홈경기였는데 3점슛 33개 중에 8개밖에 못 넣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클리블랜드나 포틀랜드한테는 3점슛을 그야말로 폭격을 했거든요. 거의 막 40% 이상 직전 포틀랜드전에는 막 60% 가까이 이렇게 집어 넣었었는데 물론 워싱턴이 지금 뭐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얘네들도 워싱턴도 최근에 3점 같은 것들은 잘 틀어막고 있다. 야투방어도 좋은 편이고 다만 얘네들도 실점 자체는 많은 편이긴 합니다. 마이애미 최근에 득점 같은 거 올라오긴 했다. 뭐 직전 경기 140점 쏟아 부으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득점 수치가 높은 건 아니고요. 최근 6경기로 잡아도 실점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는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이애미가 과연 내일은 터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들인데 기본적으로 최근 워싱턴도 한창 막 뛸 때만큼 페이스 올려가지고 엄청 서로 뛰어다니고 많은 공격 시도 주고받고 그런 시절이랑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7경기 동안 220 한 1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터졌고 마이애미는 최근에 한 203, 4점 정도밖에 안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언더를 일단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마이애미도 폭발력 있는 팀이고 최근 보면은 3점 같은 거 워싱턴도 요즘엔 조금 언더로 돌아섰다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페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팀이잖아요. 마이애미는 느리게 하는 팀이긴 한데 저는 일단 언더 쪽 보고 있고요. 제가 이 경기를 핸디값을 보지 않는 것은 워싱턴이 가끔 터질 때는 시카고나 토론토, 세크라멘토 이런 팀들의 발목을 한번 잡았던 적도 있다. 마이애미가 엄청 3점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경기 오바라든지 핸디, 마이애미 마헨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워싱턴의 스탯 같은 것들 보면은 수비를 괜찮게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핸디는 피하고 싶고 그냥 언더도만 볼 텐데 사실 언더도 그렇게 막 구미가 당기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다음 이제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 이 경기도 필라델피아가 10.5를 받았거든요. 근데 토론토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게 이제는 RJ 바렛이 뛸 수도 있다. 저 정도는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RJ 바렛이 이제 동생을 사고로 잃은 후에 거의 한 7경기 정도 결장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토론토는 전패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스카티 반즈도 못 나오고 퍼들도 없고 부시에도 막 중간중간에 빠지고 퀴클리도 아직까지 결장인 상태이죠. 내일도 이렇게나 결장이 많은 상태인데 RJ 바렛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수비적인 기여가 좋은 악바지가 못 나온다. 다소간에 RJ 바렛이 뛰면은 득점력은 나아지겠지만은 악바지가 빠지면은 수비가 조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토론토가 막 엄청나게 바렛이 돌아왔다. 엄청나게 막 상승할 것 같지 않아. 그전이랑 경기력 차이는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토론토는 여태 8경기 뭐 RJ 바렛이 없는 기간이나 스카티 반지의 부재, 퀴클리 부상 아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점은 일단 득점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득점이 100점도 못 넣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팀의 스코어링 1옵션이라고 봐야죠. 반지보다 오히려 바렛이 득점을 더 잘했으니까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에는. 그래서 일단 스코어링 1옵션이 바렛이 왔다. 뭐 게트주라든지 뭐 딕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조금만 해준다면은 저는 분명 득점 면에서는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근데 이게 RJ 바렛이 왔다고 해갖고 지금 워낙에 팀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막 10.5 프렌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나는 10.5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토론토가 뭐 프렌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필라델피아가 마행 가능성 오히려 적어 보인다. 토론토 프렌을 갔으면 갔지 필라델피아 마행은 못 가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있네요.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나아진 거는 맞아요. 종종 이제 클리퍼스도 잡아내고 막 3점이 터지면 뭐든지 가능한 팀인데 근데 그렇다고 필라델피아의 3점이 아주 꾸준하게 잘 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오바 정도만 가고 싶네. 일단은 RJ 바렛이 있는 토론토는 그전보다는 득점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템포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자유투 뺑뜯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고
필라델피아도 최근 들어서는 그 전에 비해서는 이런 템포들이 많이 살아난 모습이기는 해요. 슛 시도 같은 것들도 많아지기도 하고 최근 보면은 슛 시도가 그냥 많아진 게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토론토도 아무리 지금 스코어러들이 없다지만은 엄청 무너졌던 경기들에서도 예를 들면 브루클린과의 경기 그때도 슛 시도 자체는 막 85회 정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뉴욕이나 브루클린, 뭐 올랜도 이런 팀들한테도 80번 이상의 야투 시도를 하기 때문에 토론토가 공격 의지는 분명히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조금 뛰는 팀이랑 하면은 페이스를 맞춰주는 팀, 예를 들어 워싱턴 같은 애들, 걔네들이랑은 94회 야투 시도 이렇게 하는 등 어느 정도 페이스는 조금 달리는 팀에 속한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최근 보면은 슛 시도도 많아졌고 맥시 같은 선수도 있는 거 생각하면요, 저는 그나마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도 이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이랑 클리퍼스는 클리퍼스가 맞대결 11연승 중이에요. 자, 왼쪽이 내 홈팀 샬럿입니다. 샬럿이 클리퍼스 상대로는 마지막 승리가 2017년이다. 자주 만나는 팀은 아닌데 어쨌든 클리퍼스가 꽤나 긴 기간 동안 거의 뭐 한 7년?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샬럿 상대로 진 적이 없다. 이런 바탕이 일단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클리퍼스가 이게 지금 시즌 거의 저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래도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물론 여전히 클리퍼스에 대한 이런 뭐랄까 미심쩍은 면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힘들게 토론토 뭐 올랜도 상대로 승리도 하고 저번에 패배를 안겨줬던 필라델피아도 잡아내고 이러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저조한 득점 언더셋은 계속되고 있더라. 자, 샬럿 역시 가장 최근에 클리블 상대로 118대 111 이런 대승을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팀 인사이드를 매우 잘 공략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컸는데 그래도 그 경기 클리블 상대로 118점을 넣는 경기도 야투 시도는 76회밖에 안 됐었고 전반적으로 샬럿은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클리퍼스 역시 지금 후반기에는 84.1회의 야투 시도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야투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이다. 저는 일단은 14.5는 일단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샬럿이 아주 막 바보도 아니고 바보는 맞긴 한데요. 그래도 클리블랜드에서 잡아내는 그런 면모도 보여주기도 하고 보통 얘네들이 샬럿이 일단 공격이 엄청나게 안 돼요. 그렇게 막 118점 뽑아냈던 경기는 한 경기뿐이고 최근 7경기를 보면은 평균 득점이 100점도 안 됩니다. 리그 그냥 꼴찌 수준의 공격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팀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나마 샬럿이 수비는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수비도 이렇게 무너진 모습들이 있긴 있거든요. 요즘에 클리퍼스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둘 다 좀 별로인 편이다. 특히 수비적으로 상대팀한테 3점 굉장히 잘 쳐맞고 인사이드도 많이 허용하고 실점 수치도 꽤나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뭐 여태 양팀의 상성관계라든지 이런 맞대결 뭐 연승 행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양팀의 위치 클리퍼스는 서부에서 플레이오프 지금 서부 4위니까 플레이오프 뭐 다이렉트 진출이 가능하고 샬럿은 13등이에요. 플레이오프는 지금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물론 클리퍼스를 좋게 보는 게 맞겠지만은 14.5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클리퍼스가 지금처럼 약간 좀 저점인 이런 상태라면은 물론 요즘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점이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나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언더도 클리퍼스가 좀 적당히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대 댈러스 경기 내일 가장 재미있을 만한 매치죠. 11연승을 달린 휴스턴 그리고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댈러스의 경기다. 댈러스도 최근 11경기 동안 10승 1패입니다. 10승 1패 오클라호마한테 한번 접히긴 했지만은 최근 11경기 댈러스 10승 1패 휴스턴 최근 11경기 11승 0패 이 정도로 양팀 다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휴스턴이 그 11연승 과정에서 오클라호마 말고는 대부분 약한 팀들을 상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휴스턴 꿀을 빨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새끼들이 요즘에 마핸도 제대로 잘 못해주고 언더오버도 은근히 언더가 많이 난다. 일단 그런 얘기는 해야 돼. 상대한 팀들이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워싱턴, 클리블랜드, 워싱턴, 시카고, 유타, 포틀랜드, 오클라호마, 유타 이런 최근 휴스턴의 11연승 과정에서 5할 승률이 넘는 팀은요 세크라멘토랑 클리블랜드, 오클라호마 이렇게 세 팀밖에 없어요. 나머지 8팀은 전부 다 이런 같은 팀을 상대했던 거거나 전부 다 5할 승률 미만의 약팀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그럼 댈러스
최근 10승 1패를 달리고 있던 기간에서 오클라호마한테 패배한 거 빼고 10승 달린 팀들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시카고, 골스, 덴버, 샌안토니오, 유타, 세크라멘토 확연하게 댈러스가 조금 더 어려운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고 댈러스는 10승 중에서 6번이 원정이었어요. 내일도 댈러스가 원정인데 제가 뭐 저번에도 댈러스가 라인업 변경 이후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 워싱턴이랑 개포드를 이렇게 데려왔고 지금 선발로 쓰고 있다. 물론 라이블리도 충분한 출전 시간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댈러스의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 그리고 이 넬 레이팅 합산 수치까지 합하면은 지금 뭐 전체 넬 레이팅이 보스턴 정도 수준의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아마 9승 1패가 됐을 거예요. 이런 라인업 돈치치, 어빙, 대존주, 워싱턴, 개포드 이 선발 라인업을 돌린 이후로는 9승 1패로 아주 좋은 모습이 있다. 저는 그래서 현재 포스로는 휴스턴이 물론 11연승이라는 타이틀 6연승의 댈러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면이 있다지만은 그리고 또 홈 휴스턴 얘기도 하긴 해야 돼요. 휴스턴은 홈으로 가면은 득점이 한 5점, 실점은 6점가량 더 좋아져 총 11점가량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도 얘기는 해야 되긴 하는데 저는 분명한 거는 댈러스도 휴스턴 못지않은 현재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저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현재 팀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보면은 댈러스가 난 오히려 우위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요즘 휴스턴이 이렇게 11연승을 해내긴 했지만은 조금 템포가 떨어지는 느낌. 진짜 엄청 얘네들이 강했을 때는 막 클리블랜드 팼을 때 그럴 때 얘기하고 싶고 오클라호마 상대로 진짜 의외성 있는 승리를 거뒀을 때 그 경기는 사실 뭐 연장 가가지고 오버하는 거긴 했지만은 요즘 휴스턴이 생각보다 물론 득점도 좋은데 언더도 꽤나 나거든요. 내일 경기 기준점 230.5예요. 일단 휴스턴 최근에 평균적으로 237점가량이 나고 있다. 8경기 동안. 댈러스 최근 6경기 6연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는 216점 정도밖에 안 나요. 이게 댈러스가 언더팀이 된 게 신기해. 기본적으로 돈치치랑 어빙 걔네들 별로인 수비수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그 어느 때보다도 돈치치 주변에 수비적인 마인드가 있는 선수들이 많다. 여기 이 선발 라이너 말고도 라이블리나 그 이제 조시 그린 아웃이고 라이블리나 클레버라든지 단테 엑섬 괜찮은 수비수들이 꽤나 여럿 있어요. 그래갖고 물론 휴스턴도 지금 이런 세부 사항들은 괜찮아요. 상대팀의 3점을 최대한 막는다. 야투 잘 막고 있다. 근데 실점 자체는 15등 정도로 꽤나 많았다는 점. 그리고 휴스턴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은 별로인 셈인데 전체 득점 정도는 이렇게나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거는 이 휴스턴이 최근에 연장도 많이 치렀고 연장 치렀던 점들이라든지 템포가 빠른 팀이라서 그런 게 섞여 있는 건데 저는 이 경기는 댈러스 프렌의 언더 쪽으로 보고 싶네요. 물론 지금 돈치치가 뛸지 안 뛸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댈러스도 뭐 지금 플레이오프가 막 엄청 갈 길이 바쁜 입장은 아니긴 해요. 댈러스가 지금 서부 6위 정도인데 물론 피닉스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현재 폼 자체가 댈러스는 피닉스와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피닉스의 앞으로 일정들이 굉장히 빡세가지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댈러스는 지금 밑에 있는 피닉스,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골스 플레이인 경쟁을 하는 팀들과 어느 정도 이런 거리는 있는 편인 것 같다. 내일 지금 휴스턴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하면은 이 플레이인 진출 경쟁에 좀 빡세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래도 댈러스가 뭐 프렌인 것도 기분도 좋고 사실 휴스턴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휴스턴 타이틀만 11연승이지 좀 약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건 알겠으나 댈러스 역시 휴스턴보다 더 어려운 일정을 견디고 올라왔다. 폼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댈러스가 조금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뭐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재능 같은 것들만 봐도 저는 한번 댈러스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네소타 대 시카고 경기. 요즘에 미네소타는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직전 경기 뭐 덴버를 부셔서가 아니라 좀 좋은 수비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밖에 안 떠오르네. 뭐 시카고는 제가 얘네들이 은근히 뭐 오바팀이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지금 보면 시카고가 최근 8경기 동안 득점 실점 모두 다 114점 총 228점 정도가 나고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3점 수비가 가장 안 되는 팀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시카고를 칭찬할 면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데로잔이 클러치에 강하다. 그냥 그 정도인데 저는 이 경기는 뭐 별다른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뭐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뛰냐 안 뛰냐, 고베어가 뛰냐 안 뛰냐, 시카고 도스무 카루소 이런 뭐 윙 디펜더들 이런 친구들이 뛸 수 있냐 안 뛰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냥 저는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미네소타가 홈이고 최근에 포스도 워낙에 좋은 상태이고 최근 8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7승 1패입니다. 7승 1패.
특히 수비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났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시카고는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거든요. 인디애나한테 진짜 의문의 승리를 거뒀지만은 이게 꾸준하지 못하다는 점. 브루클린한테도 패하고 막 이렇게 좀 꾸준하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를 좋게 볼 것 같아요. 별 대단한 분석은 없는데 이거는 그냥 미네소타의 수비가 저는 이 시즌 막바지로 다가오는데도 타운스가 없는데도 미네소타 수비가 특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시카고보다는 미네소타를 좋게 보네. 핸디는 잘 모르겠고요. 7.5라 가지고 핸디는 좀 빡세긴 한데 213.5 시카고를 생각하면 조금 빡세다. 그리고 미네소타 역시 최근 8경기 7승 1패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득점을 112.3점이나 했다. 이래서 사실 언더 보기가 빡세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미네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미네소타가 최근에 야투나 3점이나 잘 들어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도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뉴욕 대 오클라호마. 제가 뉴욕을 좀 좋아해요. 뉴욕의 플레이 스타일도 좋아하고 탐티보드 감독의 이런 올드스쿨 농구도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스가가 없다. 자, 직전 경기 때도 스가가 없는데 오클이 꽤나 잘했었습니다. 피닉스를 상대로 25점 차 대승. 스가가 워낙에 이런 결장하기 전 그 전 5경기 동안 행보가 너무 안 좋았다.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이제 방전된 모습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클라호마는 스가가 없어도 꽤나 잘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스코어링적인 부분에서. 그전에도 피닉스전도 3점슛 30개 던져갖고 16개, 50% 이상이었고 휴스턴한테도 38개 중에 14개 잘 했고요. 여러가지로 오클라호마는 3점은 역시나 잘 훌륭하게 뽑아내는 것 같은데 이 뉴욕 닉스 얘기를 하자면은 뉴욕이 제가 맥브라이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맥브라이드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야투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평균적으로 44.6분을 뛰고 있고 경기당 19.2득점, 야투를 52.6%, 3점 47.1%. 아주 효율이 좋아요. 맥브라이드가 최근 대여섯 경기 정도 출전 시간이 많이 받았을 때랑 그 전에 출전 시간을 적었을 때 뉴욕 닉스의 득실 차이. 뉴욕 닉스 득실 차이가 거의 한 40점 가량이 나요. 맥브라이드가 적게 뛰던 쯤에는 그 득점도 한 90점, 실점도 한 80점대였는데 최근에는 득점 118, 실점 103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적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이 맥브라이드를 선발로 쓴 뉴욕. 그 원래는 프리소스 아치우와 같은 애들을 4번 자리에 썼었는데 파워 포워드를 하나 줄이고 가드를 넣었더니 뉴욕 닉스 경기가 상당히 좀 템포도 빨라지고 득점 시도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오바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런 분석을 제가 했었던 바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지금 기준점이 216.5예요. 최근 9경기 동안 뉴욕이 한 215점 정도밖에 안 나고 오클라호마도 한 233점 정도가 난다. 일단 지표상으로도 오클을 생각하면 오바가 좋은데 저는 이거보다도 뉴욕이 오히려 더 오버팀의 성향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네. 물론 이 경기는 2.5 핸디값. 저는 어쩌면 뉴욕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근데 그거보다 오바가 조금 더 편한 선택지일 것 같아. 뉴욕 닉스가 가장 최근에 샌안토니오한테 전반전에 엄청 개털렸었죠. 거의 막 20점 차까지 봤는데 뉴욕도 막 그 경기에서 브런슨이 진짜 분전했었죠. 60득점 이상 하면서. 그러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오클라호마 정도의 팀한테 2.5 정도의 핸디값? 저는 조금 빡세다는 생각이 있고 핸디보다는 그냥 오바가 더 나은 선택지일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도 지금 1옵션이 스가가 없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생각도 해봐야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골든스테이트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샌안토니오 이 새끼들 요즘에 경기력이 은근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골스도 이제 좀 벼랑 끝에 몰리니까 플레이인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휴스턴이 워낙에 쫓아오고 있으니까. 양팀 다 최근 분위기는 좋아. 샌안토니오도 3연승, 골스도 3연승. 샌안토니오, 피닉스, 유타, 뉴욕 꽤나 까다로운 팀들 상대를 해갖고 승리를 많이 거뒀고 골스 역시 마이애미, 올랜도, 샬럿 동부의 까다로운 세 팀 상대로 전부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양팀 다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내일은 골스가 클레이 탐슨이나 쿠민가가 퀘스처너블이고 샌안토니오는 내일 그 제레미 소헨이 없다는 거, 케일든 존슨 이런 친구들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해요. 소헨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수비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고 좀 다재다능한 선수고 켈든 존슨은 벤치 타임 스코어러인데 일단 이런 점들이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좀 골스가 갈 길이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내용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샌안토니오가 그렇다고 경기 내용이 좋냐 그건 아니긴 한데 나는 7.5 정도면 샌안토니오가 플레이는 할만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그리고 요즘 양팀의 스코어링 같은 것들 보면은 오바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이 경기도 제가 분석을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샌안토니오가 요즘 진짜 시즌은 끝났어. 샌안토니오가 지금 서부 15등이에요. 이미 꼴찌긴 한데 웬벤야마의 이제 성장세를 도모하는 시즌에 가깝고 앞으로 남은 경기들의 미련은 없습니다만은
팀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골스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여러 차례 지금 이제 커리의 시대 끄트머리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오바에다가 프렌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크라멘토 대 유타 내일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 유타는 내일 마카넨이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마카넨이 아마 올 시즌 내내 이제 결장할 가능성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유타는 더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 같다. 남은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반면에 세크라멘토는 말링 몽크가 MCL 쪽 부상 이제 무릎 부상이 생겨가지고 플레이오프 때도 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 정도로 세크라멘토는 좀 동력을 잃었어요. 스코어러를 올 시즌 그 식스맨 상이 유력했던 몽크였는데 몽크가 빠지게 된다. 그리고 케빈 허더도 어깨 수술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고요. 요즘에 뭐 케빈 허더는 밀렸죠. 그 자리를 키온 앨리스가 잘 대체를 해주고 있다더라. 키온 앨리스는 허더랑은 다르게 얘가 공격이 안 풀리면 수비적으로도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만큼 팍스라는 이런 창이 있는데 앨리스가 더해졌다.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은근히 수비적으로도 괜찮다. 최근 8경기 동안 세크라멘토가 평균적으로 102점밖에 안 난다. 112점밖에 안 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 치고는 굉장히 점수가 안 나는데 그거는 이런 키온 앨리스를 선발로 쓴 점들 그런 것들이 조금 얘기를 할 만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유타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마카렌이나 클락슨이 아웃이 되면서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종종 뭐 키온테 조지나 섹스턴 이런 애들 그리고 다른 뭐 주장이라든지 벤치 타임에서 은근히 득점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가끔이고 전반적으로 유타의 스코어링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특히 그리고 유타는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안 좋은 팀이다. 근데 내일은 세크라멘토가 조금 지금 3점 슈터들이 많이 빠져있어. 물론 팍스가 올 시즌에 괜찮은 3점을 보유했다고 하지만은 키온 앨리스가 효율이 괜찮다고 합니다만은 케빈 허더라든지 몽크 이런 애들이 빠져있다면은 일단은 외곽 옵션은 많이 빠지는 셈이거든요. 전보다는 확실히 외곽에 대한 이런 뭐 안정감들이 외곽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가 직전 댈러스한테도 103대 107 3점 슛을 32개 중에 15개나 넣고도 패배를 했는데 내일은 근데 사보니스가 조금 더 활약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유타는 내일 콜린스도 캐셔너블이고 물론 뭐 워커 캐슬러 같은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캐슬러 말고는 인사이드 수비가 뭐 없기도 하고 내일은 난 사보니스가 조금 더 활약을 할 만한 날이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게 12.5는요 이게 마이너를 하면 세크라멘토가 3점 같은 게 조금 더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세크의 3점은 아쉬운 편에 속해가지고 지금 던질 선수도 별로 없고 특히 몽크가 빠진 점들은 벤치 타임에서 이게 세크라멘토가 벌리기가 좀 어려워지겠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저는 세크라멘토가 조금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유타 같은 애들은 잡아내야 되겠지만은 12.5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한다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세크라멘토 경기가 그리고 유타 경기가 언더각이 굉장히 빡세긴 한데 일단 지표상으로도 양팀 다 세크라멘토 최근 8경기 212점 유타 223점 이 정도로 224.5 정도는 언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지금 몽크도 빠지고 여러 면에서 언더 기운이 더 세진 건 맞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를 보고 싶네. 그냥 내일 좀 경기들이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진짜 골라갈 경기는 몇 개 없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지만 물론은 이게 표본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 분석 스타일상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나 뭐 예를 들면 야구는 타율이라든지 뭐 조금 더 나가면 빠따적으로는 OPS나 뭐 WRC 플러스 우르크 뭐 투수 같은 부분들도 여러 선수들이 일단은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로테이션을 한 바퀴 정도 이상은 돌아야 되고 그리고 뭐 불펜 방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참고한 스탯들 그런 것들을 다루려면은 어느 정도 표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갖고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후에나 좀 물브를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때부터는 물브를 조금 메인 컨텐츠로 삼지 않을까. 스탯 같은 거 중요시하고 정보나 뭐 데이터 같은 거 중시하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런 좀 기대치 같은 거 맞춰드릴 수 있게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브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단은 천사 대 볼티모어. 볼티모어가 시작부터 조금 가벼운 팀을 상대를 해요. 근데 하필이면 천사 에이스인 이제 천사 에이스는 데터머스라고 봐야죠. 천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발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볼티모어는 타일러 웰스인데 타일러 웰스도요. 얘도 꽤나 좋은 선수예요. 작년에 전반기 아마 볼티모어에서 가장 괜찮은 방어를 보였던 선수가 타일러 웰스입니다. 물론 이 친구도 피홈런이 약점이에요. 피홈런이 약점인데 볼넷 관리라든지 뭐 괜찮거든요. 이 친구도. 작년 후반기 때는 이제 부상이 좀 많았었고 작년에 상당히 잘했던 친구다. 특히 전반기 때 볼티모어 에이스였는데 저는 오늘도 볼티모어가 그렇게 꿀릴 건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천사가 에이스가 나와가지고 볼티가 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 말고는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리핀 캐닝이라든지 파블로 산도발보다는 데트머스가 조금 더 위협적이긴 하죠, 볼티 입장에서. 그리고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내일 크리스 세일이 나오고 랑엘 수아레즈인데, 이게 생각보다 랑엘 수아레즈가 애틀랜타 상대로 잘 싸웁니다.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여가지고 홈런을 많이 안 맞기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랑엘 수아레즈가 재작년에도 3.44, 작년에도 3.88, 원래는 이거보다 더 좋았는데 좀 떨어진 거긴 해요. 어쨌든 좀 이제 선발 수업을 거치면서, 원래는 특급 이런 불펜이었는데 선발 수업을 거치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도 5이닝 1실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보여준 적도 있었고, 이 최근 애틀랜타와의 경기들에서 이제 선발로 본격적으로 나선 2022년부터 하면은 2.53이거든요. 한 9경기 동안 9경기 46이닝 2.53이면은 평균적으로 5이닝 먹고 꽤나 잘 막았다는 셈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빡세요. 근데 지금 이 크리스 세일, 작년에는 조금 부진했었죠. 최근 몇 년 동안은 예전 같은 위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다만 크리스 세일이, 저는 사실 스프링 캠프를 그렇게 높이 치진 않긴 한데 프리시즌 때 워낙에 잘했다. 오히려 팀의 이런 스트라이더보다도 더 좋은 그런 기록들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세일이. 근데 나는 이거는 지금 빠따 차이가 워낙에 심하다는 생각이 있어. 내일 뭐 애틀랜타 타자들이 랑엘 수아레즈한테 조금 막힐 수도 있겠다. 뭐 필라델피아도 한번 크리스 세일한테 본인들의 이런 좀 자격 같은 것들을 증명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직전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맥스 프리드가 1이닝 만에 무너졌잖아요. 1이닝도 다 못 채우고 넘어갔는데, 대신에 뭐 제시 차베즈가 길게 던지고, 어제는 그렇게 막 핵심 불펜들을 많이 쓴 편까지는 아니에요. 애틀랜타는 뭐 이번에 영입해온 버머라든지 뭐 이글레시아스 이런 친구들이 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게 많은 불펜을 쓴 편은 아닙니다. 핵심 불펜들은 쓴 편은 아니고, 저는 필라델피아 역시 알바라도 같은 애들 무너지고 막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가지고, 오히려 막 코너 브록던이라든지 뭐 마르테 이런 친구들 연투이기도 하고요. 필라델피아는 애틀랜타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이번에도. 그리고 애틀랜타의 빠따력을 감안했을 때는 한 번 터진 빠따는 아주 그냥 골로 보낼 때까지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워싱턴은, 얘네가 닉 마르티네즈는 작년에 샌디에고에서 선발로 뛰지 못했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텍사스에서 선발이었었는데 선발로 못 뛰었었고, 그냥 좀 대체 선발이나 그렇게만 나왔다. 롱리리프나 제이크 어빈, 작년에 워싱턴에서 그냥 깔짝 한번 가능성 있을 때 말고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좋지가 못했습니다. 제이크 어빈은요. 제이크 어빈은 이닝도 별로였고, 뭐 삼진이나 뭐 볼넷 관리 이런 것들에서 안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이 친구에 대해서 큰 가능성을 못 본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사실 오바를 갈 수 있으면 오바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닉 마르티노는 어느 정도 단단한 선발이고, 우리가 오바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직전 경기 때 워싱턴이 신시내티 상대로 뭐 잡아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패스하고 싶네. 다음 이제 미러키 대 뉴욕 매츠. 이 경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타일러 맥일, 콜린 레아 둘 다 애매한 선발들이다. 짧게 할게요. 그리고 피츠버그 대 마이애미, 베일리 폴터 대 트레버 로저스. 제가 마이애미가 좋은 선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근데 부상으로 여러 선수들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브렉스턴 게릿, 뭐 에드와르도 카브레라, 뭐 유리 페레즈, 샌디 알칸타라, 좋은 선수들 많이 있어도 못 써먹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트레버 로저스 솔직히 말해서 위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내일 뭐 베일리 폴터라고 하는데, 바로 어제 좋은 이런 신인 선수가 데뷔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외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치더라도 베일리 폴터는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난 선수이기 때문에 딱히 이 경기도 어느 한쪽의 투수 우위 이런 것들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나마 간다면은 뭐 오바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오바를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요. 토론토랑 템파베이는, 나는 이 경기는 진짜 언더 갈 수 있으면 가보고 싶은 경기이긴 해. 근데 언더도 못 가죠 지금. 내일 아마 템파베이는 션 암스트롱이 선발로 쭉 뛸지는 모르겠어. 원래 이 친구가 뛰면은 템파베이가 그 불펜데이를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케빈 가우스먼은 토론토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이적한 이후에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7이닝 무실점으로 무너진 적도 있었지만은 8이닝 무실점으로 피안타 1개 맞고 삼진 10개 잡은 적도 있었고, 토론토 대 템파베이는 언더를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기다. 작년 시즌에는 전반기 때 빠따가 엄청 강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초반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막 믿음직스럽진 않다. 그냥 이 정도 얘기만 드리고,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는 에릭 페데가 이제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선발은 오히려 화싹 쪽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트로이트가 뭐 유망주도 많고 선발 로테이션도 좋은 팀이지만은 사실 나는 잭 플레어티랑 마에다를 영입을 했는데 잭 플레어티의 가능성을 보고 영입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좀 아쉬운 것 같아. 플레어티 작년에 볼티가 또 후반기에 영입을 했는데 세인트루이스에서 되게 아쉬웠었죠. 작년에 그냥 종종 가끔씩 막 7이닝 먹어주고 실점 적게 할 때 종종 그런 적이 있지만은 그 정도는 누구나 가능해. 예. 긁히면은 잘 던지는 투수는 언제든 있는 법이고 작년에 플레이어티는 여러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별로였었거든요. 물론 뭐 올해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거 한번 화싹이 한번 이겨야 된다면 이때이지 않을까. 화싹이 작년에도 되게 못했었는데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저는 이 경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저는 이 경기는 한번 프렌을 넘어서 한 역배까지도 바라보고 싶은 경기이긴 해. 이왕 갈 거면 그냥 그런 고배당스럽게 그 정도로 한번 패대의 이런 MLB 복귀전을 응원해보도록 하고요. 미네소타 대 켄자, 베일리 오버 대 브래디 싱어. 브래디 싱어가 재작년에는 켄자 에이스였는데 작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일리 오버는 작년에 되게 쏠쏠했어요. 2점대 방울 근처로 가고 그랬었는데 막바지는 조금 무너졌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베일리 오버 같은 선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볼넷 관리 꽤 되고 홈런 적당히 맞고 이닝 좀 아쉽게 먹고 근데 3점대 초반 중반 방어를 보여주고 작년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베일리 오버는 약간 좀 저는 꽤나 솔리드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캔자스가 여러 보강도 많이 하고 선발도 괜찮고 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기는 한데 미네소타는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네소타가 뭐 수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경기는 막 켄자 쪽의 역배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발 그 라인업 상으로는. 그리고 뉴욕 대 휴스턴. 작년에 JP 프랑스도 괜찮게 던졌고 클락 슈미트도 거의 한 15경기 동안 솔리드하게 던졌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엄청 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슈미트가 작년에 양키스 선발진이 붕괴된 와중에서도 저는 작년에 슈미트로 꿀 많이 빨았습니다. 슈미트가 나온 경기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막 좀 짧게 던지면 5이닝 근데 실점도 한 2실점밖에 안 하고 많이 해봤자 3실점 그런 경기들을 한 15경기를 했거든요. JP 프랑스도 얘가 그 보스턴전이었나? 한번 크게 무너졌던 그 경기 말고는 되게 잘했었어. 그래서 되게 믿었었는데 작년에 거하게 털렸던 생각이 나네요. 아마 시즌 그 전반기 동안은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프랑스가. 예로 든데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는데 작년에 홈에서는 괜찮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는 뉴욕이 보강을 잘했어요. 근데 휴스턴 정도의 팀이 과연 뉴욕한테 홈에서 이런 수입을 당할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근데 일단은 양키스 선발 클락 슈미트 물론 뭐 게리 콜급의 투수는 아닙니다. 화려함은 없습니다만은 단단한 선발 투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정도 얘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컵스 대 텍사스 내일 뭐 선발부터 존 그레이 대 조던 윅스. 작년에 텍사스의 존 그레이가 전반기에 엄청 잘했었죠. 아메리칸 리그 그 방어율 왕까지 했었어요. 전반기 때는 뭐 작년에는 텍사스가 전반기 때 뭐 이오발디 존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잘했었으니까 조금 뽀록이 따랐다고 생각이 돼요. 존 그레이도 원래 그 정도 투수 레벨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존 그레이는 저는 약간 작년에 플루크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데인 더닝도 디그롬 부상 때문에 선발로 투입됐는데 전반기 때 잘했었죠. 어느 정도 저는 작년이 좀 텍사스 투수들은 좀 플루크 시즌이었다는 생각이 있고 조던 윅스 작년 막바지에 시카고가 여러 선발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시켰는데 조던 윅스는 그래도 꾸준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 막바지 한 5경기 정도 이렇게 뛰었는데 그 와중에는 합격점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선발 투수의 우위도 일단 뭐 지명도야 존 그레이가 낫겠지만 작년에 보여준 것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저는 선발의 우위도 좀 가늠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네요. 다만 텍사스가 여전히 작년과도 비슷한 훌륭한 빠따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들은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그 텍사스는 전체 OPS 4등 정도, 시카고 컵스는 되게 24등 하위권에 속해 있는 팀이라서 그럼 빠따 차이? 그냥 그런 것들 봤을 때 텍사스가 좋다.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네요. 요 클블 대 오클랜드 이거는 자 오클랜드 블랙번은요 작년에 좀 막바지에 부상이 있어서 그렇지 꽤나 괜찮은 투수예요. 저는 오클랜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콜 어빈이랑 폴 블랙번 이런 친구들 그리고 작년에 기어 나왔던 시어스 같은 애들 메디나 꽤나 괜찮은 선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물론 좀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다 이런 건 있지만은 폴 블랙번 꽤나 까다로운 선발이긴 합니다. 근데 클리블랜드 선발이 카라스코죠. 저는 옛날에 카라스코 최전성기 때 봤어요. 그때 이제 막 데니 살라자르, 그때 카라스코, 코리 클루버 이런 친구들이 뛰던 클리블랜드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라스코는 특히 걔네들 중에서도 이 9위가 또라이급으로 진짜 잘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좋았던 투수인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죠.
카라스코가 건강도 안 좋고 저는 아름답게 은퇴를 했으면 했는데 본인의 이런 커리어 하이를 보내던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낭만은 응원은 하는데 저는 어쩌면 내일 오클랜드가 시즌 첫 승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카라스코가 많이 무너졌고요. 그 정도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지금 생각보다 빠따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는 작년에 홈런 꼴찌 팀이기도 하고 부강도 가장 안 한 팀에 속해요. 클리브를 좋게 볼 이유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보스턴 대 시애틀, 브라이스 밀러 대 휘틀로. 브라이스 밀러가 생각보다 가능성이 많은 선발입니다. 부밀. 작년에도 괜찮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고 저는 이거 솔직히 지금 아직 시즌 초반이라 가지고 보스턴에 빠따가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냐, 시애틀이 여러 켈레인치도 보내고 테오스카 아레나데스도 없는데 얼마나 빠따적으로 마이너스냐 이런 것들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양팀 다 작년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선발 차이도 있고 시애틀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할게요. 이것도 제가 뭐 대단히 많은 어떤 분석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뭐 이런 뭐랄까 빠따 지표? 이런 불펜 지표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브라이스 밀러가 막 빠질 때 좀 아쉬웠지 작년에. 브라이스 밀러가 시애틀이 막 휴스턴 텍사스랑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막 우승 경쟁할 때 막 빠질 때 너무 아쉬웠어요. 브라이스 밀러가. 샌프 대 샌디에고 마이클 킹이 나오고 달튼 제프리스라고 하는데 저는 달튼 제프리스는 잘 몰라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가 불펜데이 많이 돌릴 때도 안 쓰던 선발인데 이게 불펜데이인지 그냥 뭐 올려 쓴 선발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잘 모르는 투수입니다. 달튼 제프리스는요. 마이클 킹은 작년에 뉴욕 양키스에서 불펜으로 뛰다가 이적으로 넘어가서는 되게 잘해. 막바지 때 그 선발로 전환해서는 되게 잘했어요. 마이클 킹이 거의 막 꽤나 긴 시간 동안 좋은 방어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올 시즌도 풀타임 선발 자리를 가질 것 같긴 하거든요. 막바지 때 한 7경기, 8경기 정도 선발로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어요. 하여튼 마이클 킹은 방어율도 한 2점대 그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기회를 좀 더 받아야겠죠. 양팀의 빠따 같은 거 보면은 샌디오나 샌프란시스코나 올 시즌 가능성은 엿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건 샌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상이 선발이 그냥 마이클 킹이 조금 더 낫다는 거 이미 보여준 게 조금 있다? 그런 거 말고는 뭐 없을 것 같아. 샌프란시스코는 작년에 시즌 초반에 불펜이 지옥이었는데 중반에 순수 불펜의 이런 그 실력으로 내셔널리그 불펜 2등까지도 찍고 되게 잘했었어요. 시즌 초반엔 약점처럼 보였던 불펜이 불펜데이도 엄청 많이 돌리고 불펜을 많이 쓰기도 하면서 스스로 방어를 많이 깎아 먹었다. 호전되게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엿보여서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는 꽤나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 브랜든 파트랑 펠트너. 제가 어제 애리조나가 1, 2선발이 나왔을 때랑 3선발?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토미 헨리가 나오는 거는 조금 빡세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뭐 콜로라도 선발, 지금 펠트너도 작년에 거의 뭐 안식년이었었죠. 펠트너 1년 쉬었고 어제도 걔 이름 뭐지? 하여튼 어제 콜로라도 선발로 나왔던 애가 시즌 중에 엄청 초반에 못하다가 중반 때 잘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보여준 게 있기는 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는 애리조나가 질 줄은 몰랐거든. 오스틴 곰버 감사합니다. 오스틴 곰버가 나와서 괜찮게 했는데 펠트너는 뭐 사실 작년에 뭐 없었고 특히 파트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못했지만은 마이너리그도 오고 가고 하면서 막바지 때는 좋은 모습 보여줬어. 포스트시즌에서도 승리도 하고 보여준 것 자체는 저는 파트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해요. 이 경기도 비슷해. 그냥 애리조나가 아직까지 파트를 믿을 만한 3선발 수준이냐 그거는 모르겠고 메리 켈리나 잭갈렌의 아성에는 미치지가 못하죠. 제가 지금 애리조나를 계속 한 2번 정도 애리조나 마이너 꿀을 빨았는데 메리 켈리랑 그 잭갈렌 뛸 때는 꿀을 빨았는데 썩 가고 싶지는 않네요. 이 경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저스 대 세인트루이스 지금 뭐 3경기밖에 안 했지만 메이저리그 전체 OPS 꼴등 팀입니다. 그야말로 빠따가 가장 안 터지는 팀이라고 해요. 여러가지 좋은 선수들은 많이 있죠. 골슈나 뭐 아레나도 말고도 신인급들 중에서도 뭐 타일러 오닐도 보내고 이번에 막 여러 선수들 보내긴 했어도 세인트루이스의 빠따 포텐셜이 아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다저스 구성이 사기다. 네, 지금 뭐 오타니에다가 프리먼, 뭐 배츠 이런 친구들까지 있고 내셔널리그 MVP 후보 5명 중에 한 3명을 거의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 가지고 거기다 개빈 스톤 이 스프링 시즌 때 되게 잘했죠. 삼진쇼 보여주고 그랬던 친구여가지고 작년에는 아쉬웠어. 작년에 개빈 스톤이 생각보다 못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다저스에서 뭔가 보여준다 하면은 저는 개빈 스톤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먼저 가장 처음 얘기할 거는 맨시티 대 아스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역대급 우승 경쟁을 또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리그 레이스가 참 빡센데 승점 차가 없거나 1점 차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맨시티가 홈에서 아스날을 잡아낸다. 맨시티가 어쩌면은 선두로 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아스날한테 한번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 법한 것 같고, 맨시티는 존 스톤스나 카일 워커 수비수 쪽에 결장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22경기? 맨시티가 22경기 연속으로 우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제 국대 주간을 치르고 왔고, 부상의 여파라든지 뭐 타이트한 게임으로 인한 피로 누적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국가대항전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주말 경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일단 맨시티는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편이다. 그리고 단적으로 그냥 지금 홈에서만 보면은 그냥 홈시티는 이 정도로 무적입니다. 무적. 재작년 말쯤에 브렌트포드한테 한번 홈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쭉 그냥 계속 너무 잘하고 있어. 홈맨시티는 어지간해서는 안 되려고 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올 시즌 첼시, 뭐 토트넘, 리버풀 리그 내 이런 라이벌 팀들한테는 꽤나 고전한 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한데 어쨌든 저는 맨시티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네요. 결장 같은 게 아쉽기는 하나 압도적인 이런 맨시티 홈전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명해봐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 볼 텐데 일단은 레알이 비니시우스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죠. 빌바오는 별다른 결장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토르 파레데스나 안데르 에레라 특히 에레라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 부상인 셈인 거고 뭐 단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죠. 리그에서 꼬마 원정에서 한번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올 시즌 홈에서는 무패입니다. 무패.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9월 2일부터 쭉 그냥 무패 행진 중이에요. 리그나 뭐 챔피언스 리그나 뭐 가릴 거 없이 홈 레알 마드리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다. 빌바오 일단 빌바오는 원정에서는 다소간의 믿음이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홈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데 원정 빌바오는 홈만큼은 아니죠. 물론 제가 뭐 빌바오의 게임 스타일 좀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시작을 하고 상대팀의 이런 그 볼 탈취 이후에 턴오버를 유도한 이후에 바로바로 빠른 역습 행진 아무래도 사이드에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형제도 있고 브루세타 같은 좋은 공격수도 있는 편이고 저는 빌바오가 개인적으로 좋은 축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은 원정에서 아쉽다는 게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런 상대전적 상으로도 빌바오가 아주 힘을 잘 쓴 편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레알 원정에서는 그렇게 막 이변을 연출하는 편까지는 아니다.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좀 더 과거 막 이제 호날두의 시대 같은데 보면은 빌바오가 좀처럼 레알한테 힘을 잘 못 썼습니다. 뭐 이런 구간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이제 그 비니시우스의 결장 이런 분들이 아쉽기는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햄무 정도? 그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거 일반승보다 그냥 조금 더 배당 올려가지고 햄무 같은 거 좀 고배당 노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경기들은 그냥 가볍게 얘기할게요. 저 소시지 경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시지가 최근에 약간 괜찮아지긴 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안 좋았던 흐름들 그전에 보면 PSG한테 챔스에서 패배한 거나 요즘에 살짝 올라온 세비야한테 패배한 거 코파델레에서 마요르카한테 탈락한 것들 그리고 그전에도 비아라한테 좀 폼 올라온 팀들한테 패배 오사수나한테도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너무 많은 이런 경기들을 치르고 있다. 뭐 코파델레이도 그렇고 챔스도 그렇고 리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홈에서는 굉장한 강팀이 맞아요. 근데 원정은 아쉽다는 얘기도 제가 몇 번 들었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얘네들이 조금 일정상의 수월한 거는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좀 올라갈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경기는 조금 빡세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소시지 선수들이 이 스페인 국가대표팀 부름도 많이 받는 편이고 한쪽으로 소시지는 이렇게나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는데 일단 원정 먼저 보여드리면은 원정에선 별로 특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시즌 쭉 봤을 때는 홈에서도 최근엔 안 좋아요. 홈에서도 최근엔 안 좋은데 그전엔 이렇게나 작년부터 이어지는 무패 행진 기간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저는 홈 소시지는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무승부 내지 소시지가 이긴다고 해도 햄무 정도? 그냥 고배당 가기에 오늘 여러 경기들 가운데 저는 제일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르세유 대 파리 생제르맹 단적으로 PSG는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린 지 거의 한 20경기가 넘었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고 이게 르클라시크라고 이렇게 유명한 더비 매치이기도 한데 역대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대부분을 많은 승리를 가져갔다. 뭐 질라탄의 시대라든지 조금 넘어가서 은바페와 네이마르 시대라든지 다 살펴봐도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마르세유가 종종 잡아낸 적이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 경기들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패왔어요.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 질라탄의 시대 이쯤이면 2016년대 이쯤이면은 뭐 그전에도 막 이제 2011년 본격적으로 카타르 자본이 PSG에 투입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 리그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르세유가 앞서는 모습들이 종종 있었다. 카타르 자본이 투입되기 전에 이랬는데 카타르 자본이 투입된 이후로는 이렇게 PSG가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오늘 경기도 배당이 꽤나 괜찮아요. PSG가 그냥 그것뿐입니다. 저는요.